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 삼천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MIT 언어학과 교수가 된 인류 최고의 언어 천재 100개 이상의 언어에 능통했고 그중 50개 이상의 언어는 모국어처럼 구사했던 사람 바로 MIT 언어학과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다 지난 2001년에 돌아가신 켄 헤일 교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게 SBS TV의 세상에 이런 일이 혹은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에 소개된 어떤 능력자들 얘기보다 더 놀라운 얘기이다 보니 뻥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다가도 켄 헤일 교수님 이분이요. 그 인터넷에서 언어 천재 이런 검색어로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인기 연예인 누구누구 혹은 전설처럼 전해지는 200년 전 천주교 신부님 누구누구 이런 분이 아니라 제가 소개해드린 켄 헤일 교수님은 직업도 언어학자이고 게다가 그냥 듣보잡 언어학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 대학인 MIT 언어학과의 교수였고 그분의 놀라운 언어 능력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MIT 언어학과 출신의 세계 최고 언어학자들이라는 점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뻥일 것 같은데 그랬다가도 와 근데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아마 가장 믿기 힘든 얘기가 영국의 주간지인 The Economist에 소개된 켄 헤일 교수님이 직접 한 얘기, 난생 처음 접하는 언어라도 그 언어의 모국어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경우 10에서 15분 정도만 들으면 그 언어의 핵심을 잡아내고 그리고는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내용일 겁니다. 와 이건요 진짜 뻥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믿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수삼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도 언어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취미로 뽀록뽀록 공부한 언어학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에게 혹독한 교육을 받으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게다가 저는 미국에서 심리학과 소속으로 언어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심리학 박사과정의 모든 공부를 다 했고 덕분에 지금은 언어학과 심리학 두 분야 모두 전문가인데요. 그런 제가 보기에 난생 처음 접하는 언어라도 그 언어의 모국어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경우 10에서 15분 정도 들으면 그 언어의 핵심을 잡아내고 그리고는 유창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켄 헤일 교수님의 말이 제가 보기에는요 전혀 뻥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난번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나고 지난번 영상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지심리학의 하위 분야, 하위 연구 주제 중에 전문성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 전문가의 뇌가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작동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렵지만 흥미진진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원래는 심리학자인데 컴퓨터 공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받고 나중에는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 비록 대중들 사이에 인지도는 거의 없지만 능력으로 보면 아인슈타인급의 천재였던 허브 사이먼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바로 그 허브 사이먼 교수님이 1970년대에 수행했던 인지심리학 연구가요. 전문성 관련해서 중대한 특징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핵심을 먼저 딱 말씀드리자면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일반인보다 몇백 배 빨리 정보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30분 걸려 할 일을 전문가는 5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5초에 360배가 1800초, 그러니까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자기 전문 영역의 정보 처리를 일반인보다 360배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심리학자 허브 사이먼의 연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체스 마스터들의 전문성을 매우 흥미로운 방법으로 검증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요, 체스 고수들이 경기할 때 체스판 위에 말의 배치, 바둑으로 치면 기보 같은 겁니다. 이거를 체스 마스터에게 5초 정도 보여준 다음에 그 기보 위에 말 배치를 체스판에 외워서 재현해보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체스 마스터들은요 한 5초 살펴본 기보를 순식간에 다 외우고 그걸 아주 쉽게 체스판 위에 실제 말을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기랑 바둑은 많이 두지만 체스는 우리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중에 체스 규칙 아는 분 별로 없으실 텐데 자, 체스를 한 번도 둔 적이 없는 그냥 체스를 전혀 모르는 여러분들이 체스 경기의 기보를 외우려면 몇 초 혹은 몇 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또 있겠지만 아마 체스를 한 번도 둔 적이 없는 사람은 30분을 외워도 체스 마스터가 5초 만에 외운 것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겁니다.
허브 사이먼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 심리학과의 동료 교수인 윌리엄 체이스와 함께 진행한 일련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체스 마스터들은 체스판 위에 적법한 말의 배치 패턴 혹은 청크를 5만 개 이상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5만 개의 체스 기보를 외우기는 외웠는데 그걸 생각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전문가 아닙니다. 진짜 전문가, 진짜 체스 마스터들은 5만 개 체스판 패턴 혹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보, 그거를 쓱 보면 즉시 알 수 있는 정도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새로 주어지는 특정 기보를 5초만 보면 바로 다 외워버리는 것도 실은 이미 외우고 있는 5만 개의 체스판 패턴을 활용해서 새로운 자극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순식간에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이나 발레에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새로운 안무, 그러니까 무용과 발레의 동작과 동선이 쭉 연결된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령 완전히 새로 만들어낸 3분짜리 안무가 있는데 그걸 무용 발레의 마스터들은요, 한두 번만 보면 대충 기억하고 본인이 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걸 못하면 그게 무슨 무용 마스터고 발레 마스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처음 보는 무용의 안무, 발레의 안무를 도대체 몇 번을 보면 그 동작과 동선을 외울까요? 아마 3분짜리 안무를 1시간 동안 20번을 봐도 그 분야 마스터가 한두 번 본 것보다 정확하게 기억 못할 겁니다. 또 잘 알려진 다른 사례로는요, 전문 작곡가들 생전 처음 듣는 음악도 금방 기억하고요, 피아노 위에서 재현하고요, 거기에 더해 막 멜로디를 변형시키면서 즉흥으로 변주곡을 연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실은 체스, 무용, 발레, 작곡 뭐 이런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라도 그 창작물이 지키고 따르는 기본 패턴, 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마스터라면 당연히 그런 기본 패턴, 룰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기본 패턴이나 룰의 지식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을 처음 접해도 그것을 금방 분석하고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전문가는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그 자극을 분석하는 방법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인은요, 새로운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냥 마구잡이 아무 대책 없이 비효율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 특별히 그 분야의 최고 마스터라면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분야의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기본 패턴을 사용해서 자극을 분석하고 결국 일반인보다 몇백 배 빠르고 정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켄 헤일 교수님의 초능력 같은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언어가 50개가 넘고 그 외에도 추가로 50에서 100개에 이르는 언어를 더 공부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 중 한 명입니다. 세계 최고 대학인 MIT에서 이분을 괜히 교수로 채용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분이 생전 처음 접하는 언어 환경에 노출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분은 인간 언어가 택할 수 있는 문법 구조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아는 분이고, 그 선택지 하나하나를 이미 전부 마스터한 분입니다. 결국 지금 새롭게 노출된 새 언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선택지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거 결정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접하는 언어라도 그 언어의 모국어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그 언어의 핵심을 잡아내고, 그리고는 유창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켄 헤일 교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켄 헤일 교수님이 15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일반인은 몇 시간 정도 걸려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먹구구식이지만 그래도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체스 마스터의 경우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체스 마스터들이 5초 만에 할 수 있는 기보 암기를 일반인은 30분 걸린다고 가정하면 일반인이 체스 마스터보다 360배 시간이 더 걸린 겁니다. 그러면 켄 헤일 교수님이 15분 만에 한 일을 일반인이 360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15분의 360배는요, 여러분들 각자 계산해 보세요. 정확히 5,400분이고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90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매일 3시간씩 한 달 내내 공부할 내용을 언어 천재 켄 헤일 교수님은 15분 만에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은 체스 마스터에게서도 발견되고, 무용 마스터에게서도 발견되고, 발레 마스터에게서도 발견되고, 전문 작곡가에게서도 발견되고, 실은 모든 전문 분야의 최고 마스터들이
가져야만 하는 능력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개구라 완전 뻥이라고 생각했던 난생 처음 접하는 언어라도 그 언어의 모국어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경우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그 언어의 핵심을 잡아내고 그리고는 유창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켄 헤일 교수님의 말이 모든 분야의 마스터들에게서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수긍하시게 될 겁니다. 결론은 뭐다? 천재는 새롭게 노출된 자극을 분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재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궁금증은 그렇다면 언어 천재 켄 헤일이 알고 있는 인간 언어 문법 구조의 선택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체스 마스터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패턴 5만 개는 그게 곧 체스 기보의 선택지이고요. 무용이나 발레 마스터도 머릿속에 무용, 발레의 기본 동작, 동작의 연결, 동선 이런 것들이 수많은 선택지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고 전문 작곡가도 화음의 진행, 기본 멜로디를 발전시키고 마무리하는 패턴, 리듬과 박자 등 음악의 여러 기본 문법, 규칙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언어 천재 켄 헤일이 알고 있는 인간 언어 문법 구조의 선택지란 무엇일까요? 답은 보편 문법, 영어로는 Universal Grammar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보편 문법에 대해 직전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보편 문법은요, 인간의 유전 정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언어 습득 장치, 그게 바로 보편 문법입니다. 보편 문법은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교한 문법의 원칙, 프린서플들인데 이 원칙 하나하나가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스위치들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원칙에 대해 스위치를 이렇게 저렇게 세팅해주면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문법 구조의 선택지가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유포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영어는 공부하지 말고 습득해야 된다. 아기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영어를 습득해라.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것은 문법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이다. 영어를 잘하려면 문법이 아니라 쓰는 영어, 진짜 영어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요즘 핫하게 사용되는 표현들을 한 개씩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언어학자의 학문적 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야말로 전부 뻥입니다. 일단 언어학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으셔서 습득이라는 말을 자꾸 쓰시는데 아기의 모국어 습득은요, 원어민들이 핫하게 쓰는 표현을 아기가 한 개씩 듣고 익히고 외우는 게 절대 아니고요. 원어민 아기의 언어 습득은 철저하게 해당 언어의 문법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법의 습득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아기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보편 문법이 있는데 그 보편 문법이 허용해주는 선택지 중에서 아기는 자신이 노출된 모국어가 어떤 선택지에 부합되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어 습득의 핵심은 쓰는 영어, 진짜 영어 표현의 암기가 아니라 문법의 습득이고요. 천동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문법 대신 쓰는 영어 표현을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과학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천동설보다 인기는 없지만 진짜 과학은 지동설인데 지동설에 따르면 한국인의 영어 공부는 쓰는 영어 표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편 문법의 틀 안에서 영어 문법을 찾아내고 내면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걸 언어 습득 기반 영어 공부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응원하고 도와주시면 저도 흥이 나서 제가 평생 공부하고 연구한 귀한 지식을 여러분과 즐겁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 문법 이론이나 언어 습득 기반 영어 공부법, 그리고 인지심리학 주제인 전문성의 발달, 타고난 재능과 노력의 관계 등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가 많습니다. 교수삼촌 채널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많은 교수삼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